만약 MBTI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극 공감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16분의 1토막 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먼저 MBTI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이 MBTI를 최초로 만들어낸 두 개발자의 이름을 토대로 만들어진 네이밍이에요. 미국의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 그리고 그녀의 딸이었던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들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바탕으로 1944년 MBTI 문항을 그렇게 개발해내게 됩니다. MBTI의 성격 유형을 살펴보면 주의 집중 및 에너지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반영한 I, 내향형과 그리고 E, 외향형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정보의 인식 및 수집 방식의 경향에 따른 S, 감각형과 N, 직관형, 그리고 인식의 정보를 토대로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경향의 T, 사고형, F,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 생활 방식, 적응 양식이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지를 나타낸 J, 판단형, P, 인식형. 정리해보면 인간의 성격 유형을 총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또 각 4가지 성격 유형은 각각의 2가지의 성향으로 다시 구분되면서 토탈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 유형을 구분해내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MBTI 검사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하여 너 MBTI가 뭐야? 게다가 너 I지? 아니야, 너 E 같은데? 와 같은 이런 대화의 패턴이 우리 일상에 고스란히 자리 잡히게 되었어요. 이런 대화가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결정적 이유는 이 16가지의 MBTI 유형에 대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만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 역시 이 MBTI에 대한 결과를 얼추 신뢰하기도 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한때 이 MBTI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이 MBTI의 실체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블로거는 제게 말했어요. 레온님은 ENFP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ENTP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한 3차례 MBTI 검사를 했는데 전부 ENFP가 나오더라고요. 전 ENFP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블로거 분이 말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의 MBTI를 제대로 분석해내려면 MBTI 전문가가 그 사람을 최소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직접 그렇게 판단해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해요. 우리가 MBTI 검사를 할 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며 체크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의식적으로 해당 문항에 대해 자신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한다는 거죠. 즉, 내가 되고 싶은 이상형에 대해 체크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 이상형의 모습대로 자신의 모습을 맞춰가고자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사람이 타고 태어난 MBTI가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오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는 등의 자기 판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후천적인 MBTI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마치 혈액형에 따른 4가지 성격 유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혈액형은 4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었고 MBTI는 좀 더 정교하게 16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5차원적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에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5차원적 존재라고 말이죠. 하여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순간 여러분의 5차원 세계는 그 간절한 감정에 반응하여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낼 빅 아이디어를 현실의 나에게 전해주게 되며 이러한 원리로 인해 여러분이 간절히 바란다면 그 무엇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I형의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E의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16가지 MBTI 유형의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 대화를 나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3차례 연속 검사 결과가
ENFP가 나올 만큼 ENFP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굳게 믿고 살아갔지만 시간이 흘러 작년 2023년에 다시 MBTI 검사를 해보았을 땐 INTP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보컬 놀이터 오차원 멜로디 수강생 대부분은 저의 MBTI가 ENTP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저는 3년 만에 ENFP에서 INTP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있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거대한 현타를 맞이함과 동시에 내 사람 외엔 굳이 에너지를 크게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저의 성향은 E에서 I로 그렇게 변화되게 된 거예요.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된 순간 MBTI 검사 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검사의 결론이 아예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단적으로 I와 E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나머지 유형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MBTI 검사에 투사한 것뿐이고 그 결과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그 MBTI 검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 MBTI를 내 자유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이 가설에 yes라는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의 검사 결과가 변화되기도 했고 특히 우리는 사회생활에 따라 각각 여러 개의 가면을 쓴 채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 MBTI 방식대로 풀이해 본다면 내가 타고 태어난 선천적인 MBTI 유형이 존재하지만 나의 직업, 내가 바라는 가치관, 내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등의 영향으로 후천적인 MBTI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BTI 유형에서도 가장 소득이 높은 MBTI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MBTI별 소득 순위표를 보면 소득 순위 1순위가 ENTJ라고 하고요. 2순위가 ESTJ, 그리고 3위가 ENTP라고 해요. 이 또한 어떤 프레임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한 것이니 한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내 MBTI가 ENTP야. 이는 MBTI 소득 순위표 기준 16위에 해당되는데요. 나의 이러한 성향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NTJ의 성향을 분석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움직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별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ENTJ의 성향을 보니 사람 많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 모습이 애초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또 나는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이길 좋아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성격인데 최소한 나의 일을 대할 때만큼은 철저히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여보는 습관을 길러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나의 성향이 점점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MBTI가 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5차원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 MBTI를 검사하고 결과지를 받아버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와, 맞아. 와, 이거 진짜 내 모습이야. 와, 진짜 소름. 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 MBTI라는 16가지 유형 중 하나의 모습에 그렇게 투사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 모습은 16분의 1의 모습이야 라면서 나머지 16분의 15의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기에 MBTI의 16가지의 성격 유형 모두의 모습이 사실 각각 존재합니다. 다만 내 가치관에 따라 해당 비율이 현저히 높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성향이 다소 낮을 수도 있을 뿐이지 모든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거기에 적극 투사하고자 몰입한다면 정말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이는 사주 명리학과 타로 카드의 원리와도 같은 원리라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재 나의 MBTI가 무엇인지 판단하였다면 그 지표를 토대로 나의 현재 모습을 체크해보세요.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당연하게 나는 이런 MBTI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현재 나의 MBTI가 이런 것인데 나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어.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 라는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길 바래요.
만약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또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이 MBTI를 활용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그렇게 변화의 방향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MBTI 자체가 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중 하나가 현재 이 MBTI라고 판단한 다음 나의 다음 행보를 그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하여 저는 이 MBTI를 인생의 16가지 방향성, 인생의 16가지 나침반 정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가능성을 16가지 정도로 요약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내 위치를 정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잠시 16가지로 나눈다라는 접근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우주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나의 위치를 그냥 판단해 보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 지표가 존재하여 그것을 토대로 내 위치를 판단해 보려고 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재 위치를 판단해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주든 타로카드든 MBTI든 그 무엇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단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정의는 오직 여러분만이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할 분명한 권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외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오차원 레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